자, 갑시다. 22차. 다음 중에서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비가 올 듯하여 집 밖에 나가기가 싫다 그랬죠. 자, 올 듯하여는 띄어써야 돼요? 붙였어야 돼요? 띄어써야 돼요? 붙였어야 돼요? 둘 다 됩니다. 듯하다. 하나가 붙으면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거죠. 하다 싶다 생각나죠? 의존명사나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된다라는 거 기본에서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니까 맞고요. 근데 집 밖에는요. 밖에가 조사인가요? 아니면 조사가 아니죠. 이건 악마 밖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띄고 밖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집 밖에가 틀렸고요. 2번 보잘것없는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모두 다 붙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데와 감사드립니다는 이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보내주신 띄고 대. 그 다음에 감사 띄고 드립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3번 내가 죽을 망정 바른대로 말을 하겠다 해서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있죠. 리을 망정은 어미죠. 어미는 뭐가 됩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대로는 뭐가 되는 거죠? 부사죠. 그러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바른대로는. 4번 동틀역의 먼 산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합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답은 4번이죠. 2번 다음 작품의 밑줄친 사면에 드러난 꽃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 밑줄 치시고요. 자, 신석초의 겁니다. 꽃잎 피어 그대 다투어 피어 비바람에 뒤설내며 가는 가날픈 살갗이여. 그러면 지금 꽃잎의 상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가냘픈 살갗이여 그랬죠. 그대 눈길이 먼 요로에 하늘과 구름 혼자 그리워 흩어져 붉어져 가노니 혼자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이렇게 보더라도 가냘프고 그리움을 갖고 있는 꽃이니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먼 산 길가에 저 뒹굴지라도 마냥 붉게 타다가는 환한 목숨이여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정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답니까? 환하게 무엇하겠다? 환한 목숨을 붉게 태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순응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 정답 몇 번이 되나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붉게 그것을 피우겠다는 인간의 모습을 하면 열정을 태우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겠죠. 정답 1번이고요. 부기영화 없습니다. 분수에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상황을 뭐합니까? 극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변화에 적응 아닙니다. 유연한 자세 아니고요. 3번 최만식의 문학관으로 여행을 권유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동원하면 치시고요. 충족된 것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비유적 표현 밑줄. 두 번째 작가 문학 정신 밑줄. 세 번째 완곡 권유 밑줄 치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만식 작가의 문학 정신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최만식 하면 뭘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하고 갑시다. 최만식이 나온 김에 우리 고전에서 산문이 있고요. 현대도 무엇이 있죠? 운문과 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만식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비판입니다.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자죠. 자, 그러면 고전 의문의 비판 정신이 굉장히 잘 드러난 사람은 누굴까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라는 작가 알죠? 그 다음에 고전 산문하면 누굴까요?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 그러면 현대 옹문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현대 산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최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이유가 어떤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한 비판을 잘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알고 나서 봤을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4번 먼저 볼까요? 날카로운 섬광처럼 밑줄 치시고요. 구수한 막걸리 같은, 이거 뭐가 보이는 겁니까? 비유적 표현이 보이는 거죠. 같은 처럼이니까. 맞아요? 그럼 보세요. 날카로운 섬광처럼 번뜩이는 예리한批判 정신과 구수한 막걸리 같은 풍자의 문체. 이거 누구의 특징이죠? 채만식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건 완곡입니다. 문학관을 발산하고 있는 그 향기에 취해보지 않으십니까? 오란 얘기가 아니죠. 한번 이러면 어때요? 라고 완곡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설명이 기억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묶은 것 그랬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등의 주어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어머니는 시집살이가 매웠다고 말씀하셨다인 맵다처럼 전형적으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칠까요? 상황에 따라 주관적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단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외롭다는 아닌데요. 뜨겁다는 뭡니까? 뜨겁다? 뜨겁다 어떻게 나타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나요? 손이나 몸이 상당히 자극을 느낄 정도의 온도가 높다죠, 이게. 그거 가능하고요. 또는요. 힘들다도 마찬가지겠죠.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 뭐 이도 마찬가지죠. 고소하다. 볶음깨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주관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고소하다는 언제 많이 씁니까? 여러분 신혼 때. 아이고 깨볶은 냄새가 고소하네 이런 심리상태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사실은. 힘들다도 뭐가 되는가? 아유 나 죽겠어 이럴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우리말의 언어 예절과 맞지 않는 것 찾으래요. 1번 보시면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합숙제 쓸 수 있죠. 제가 깜빡 딴 생각을 하느라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계시다가 맞겠죠. 있으시다가 아니라 계시다. 됐죠? 문제 없습니다. 2번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방금 들어오셨는데 안방으로 오라고 할까요? 이거 뭘 사용한 겁니까? 압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언어 예절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압존법은 어디에서 사용하죠?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는 거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용하는 곳은 학교와 어디에서는 가정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직장에서는요.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장님, 과장님이 오시라 이렇게도 되는 거죠. 나보다 높으면 둘 다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집안에서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이니까 맞습니다. 3번 만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만수 친구 영미 엄마입니다. 만수 엄마 댁에 계세요?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요? 만수 엄마 댁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있습니까? 4번 지금부터 발표하실 분은 총무과의 홍길동 과장님입니다. 이거 호칭할 때 얘기했던 거죠. 누구를 소개할 때는요? 남을 소개할 때는 뭐부터? 이름, 호칭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6번 문제. 가마를 논리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 뭐부터 봐야 된다?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말부터 한번 봅시다. 어느 시대이나 그 시대의 지배적인 기술체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배적인 기술체계가 존재한다.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나를 보면 정보혁명이 도래하기 이전 인류는 밑줄 정보기술혁명이 도래하기 이전 인류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도래하니까 뭐부터 나온 겁니까? 이 시대가 있기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기술체계.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이 산업혁명은 생산과 관련된 근본적 기술혁신을 동반했다는 점. 이와 더불어 일련의 근본적인 사회변동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뭐다? 혁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 철강과 같은 새로운 기초 소재 활용, 전혀 새로운 수성 및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명, 그리고 함께 추려한 밑줄 칠까요? 새로운 사회 제도와 노동 조직 등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개된 변화였죠. 분명히 나가 산업혁명이니까 그대로 받아온 거죠.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음에 보시면 다를 볼까요? 오늘날 세모 돌리시고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어떤 시대나 기술체계가 존재한 거죠. 그 첫 번째는 뭐 산업혁명 세대고 다부터는 어느 시대입니까? 오늘날에 대한 거죠. 그 당연히 오늘날이 뒤에 와야 되고 그 오늘날 이전인 산업혁명이 먼저 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7번 다음 중 의미하는 시간 내용이 다른 하나 오경, 계명, 무약, 그 다음에 인시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계명이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오경, 무약, 인시는 모두 몇 시를 가리키냐면 3시에서 5시입니다. 새벽. 됐죠? 2번은요. 축시입니다.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계명은. 자, 8번 문제 다음 중 문법적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열과 률은 열률로 적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뭘 적습니까? 실패 다음에 뭐가 되는 뭔가요? 모음 뒤이니까 율.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열인가요? 열인가요? 열, 니은이니까. 두 번째, 노을, 막대기, 막대, 무, 오누이, 오니니 준말과 본말 모두 표준어이다. 맞나요? 아니죠. 무가 아니라 뭐만? 무만이 표준어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얘는 이중모음이지만 예의 이외의 얘는 에로만 발음한다.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계집의 발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계집도 되고 뭐도 되죠? 계집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절은요? 예절만 되는 거죠. 애절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중모음이나 예의 외에 얘는 에로 발음함을 허용하는 겁니다. 얘는 오직 뭐니까? 예니까 오직 예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에 발음도 허용돼서 개집도 맞고 개집도 맞는 겁니다. 4번 한자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를 발음하지만 기역 비음은 된 소리를 발음하지 않는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봐요. 똥말살. 자, 이거 발음해 봅시다. 이건 어떻게 발음하죠? 똥, 말, 쌀. 발꿀인가요? 굴. 복불이 아니라 복불입니다. 복불복 이런 식으로 복불복입니다. 자, 그러면 한자 받침, 리을 받침 뒤에 뭐가 온다라면 지금 디귿 시읒 지읒이었죠. 디귿 시읒 지읒이 왔죠. 이러면 뭐가 되고 된 소리를 발음하지만 기역 비읍 뒤에는 뭐가 발음해야 한대요? 된 소리가 발음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자, 9번 가와 나 두 문단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 그랬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게 보세요. 1번 가에서 예시된 내용을 나에서 상세하게 분석. 1번에서는 예시 밑줄, 분석 밑줄. 2번 주장 밑줄, 나의 예 밑줄. 3번은요 예를 통해 밑줄, 부정 밑줄. 4번 요약 밑줄, 보충심화 밑줄. 잘 보세요. 그런데 나에서는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서 시작할 때 뭐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나에서는 그런데가 보였죠.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1번? 처음부터 봅시다. 민요 동그라미 치고요.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결국은? 민요에 대한 거죠. 사설부와 후렴부의 정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민요의 어떤 특징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민요에는 사설부와 후렴부가 있는데 얘는 뭐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 그러므로
민요의 후렴 가창은 사설부의 정서를 되풀이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풀이되는 동안 사설부의 정서는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밑줄치시고요. 그러나 민요 사설부의 정서는 사설의 내용에 따라 매번 다르게 형성된다. 남녀의 사랑을 담은 사설과 노아의 한을 담은 사설을 가창할 때 형성되는 분위기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설부의 정서는 보다 구체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가변적이다. 이에 반해 후렴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모 돌리시고요. 사설부의 정서가 구체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라면 후렴부의 정서는 집약적이면서 지속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모 민요의 가창을 통해 청자들이 갖게 되는 정서는 노래 자체를 통해서만 동그라미 치고요.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있다는 얘기죠. 노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것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서. 정자들이 갖게 되는 정서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서가 노래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니까 뭐 해주는 겁니까?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것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무자비행 경쟁자, 영악한 개인주의자, 호연지기와 정의감을 상실한 창백한 기능주의자, 원칙이 없이 적응만 잘하는 요령주의자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요청되는 그것은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는 진지한 자세다. 밑줄 칠까요?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는 진지한 자세. 자, 부정적 현실에서 젊은이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는 진지한 자세. 이게 핵심이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거. 옳으냐 아니면 그러냐의 관점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엮어가는 자신의 삶을 엮어가는 진지한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거죠. 내일의 엘리트가 되어야 할 오늘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자세를 갖추지 못할 때 그들은 오늘의 이리때가 되고 만다. 오늘의 이리때는 내일의 폭군이나 사기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의 미래는 암담한 바로 그 자체이다. 그러면 조국의 미래가 밝으려면 뭐가 돼야 되죠?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을 엮어가는 진지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현실에 대한 도덕적 진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신의 삶 동그라미, 진지한 자세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11번 문제 다음을 참조하여 어휘를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미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 맞추다는 5가지가 나와 있죠.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룬다. 기준이나 정도에 알맞다. 일정한 대상을 비교한다. 순서를 고르게 하거나 짝을 채우는 것. 일정한 규격의 건물을 만들도록 주문하는 것. 맞히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휘를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겁니다. 침을 맞춰야 동생의 병이 나을 거야. 뭘로 고쳤습니까? 혀는 맞히다죠. 제대로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두 번째, 내가 표기한 답을 정답과 맞춰보았다를 맞혀보았답니다. 아닙니다. 뭐가 맞는 거죠? 일정한 대상들, 즉 다시 말하면 표기된 답과 정답을 비교하여 살피다는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맞춰가 맞는 겁니다. 맞춰가 아니라 맞추다가 맞는 거죠. 그러면 맞추다 3번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2번. 자, 3번.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맞춰 음식을 맞췄다. 맞춰가 아니라 맞추는 게 맞죠? 맞힌 양복이 아니라 맞춘 양복이 맞는 거고요. 12번. 다음 중 표준 발음끼리 묶인 것 그랬습니다. 송별연은 발음이 맞나요, 지금? 아니죠. 송별연이 되는 거죠. 별연이 아니라 송별연, 여름이 돼야 됩니다. 구력, 물련 문제 없고요. 남양, 단위, 맨입 잘못된 거 있나요? 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남양은 뭐가 됩니까? 남양이 되는 거죠. 남양이 돼야 되고요. 3번 설익다 됐고요. 짧게 되고 크면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그럼 4번에서는 뭐가 틀렸습니까? 설릉 맞네요. 들르면 맞는데 함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함유, 여름이 돼서 함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다음 중 어문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만 묶인 것 그랬습니다. 1번 까탈스럽다, 엔돌핀, 오목교, 어긋난 것으로만 묶였는데 까탈스럽다라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까다롭다. 엔돌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엔도르핀. 오목교는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들? 오목 맞는데 교가 아니라 뭡니까? 브리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걸 좀 체크해 볼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복습표현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무코 봅시다. 무코. 그럼 무코는 어떻게 두 번째 섭섭찬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섭섭찬타가 아니라 섭섭지하지 않다니까 섭섭쥐않다가 되는 거죠. 이거 틀렸어요. 카운슬링은요 맞고 무코도 틀렸죠. 왜? 체온이니까 뭐가 들어가야죠? H가 들어가야 되죠. 히읗의 표시. 그래서 뭐 MU 뭐가 돼야 됩니까? KHO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섭섭찬타와 무코는 틀렸지만 카운슬링이 맞고요. 3번 우유병, 나르시즘, 그 다음에 동작구청 뭐가 틀린 게 있나요? 우유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우유병. 나르시즘은요? 나르시시즘이죠. 동작구청은 동작구 오피스 맞습니다. 구청 아닙니다. 오피스예요. 4번 죽자사자, 트랜스지방, 그 다음에 울진. 죽자사자가 맞습니다. 죽자사자. 트랜스지방은요? 여러분들 죽자사자하고 죽자살자하고 뭐가 맞는 거죠? 죽자사자가 맞는 겁니다. 살자가 아니라. 울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발음대로 하니까 UL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죠? JIN 이렇게 울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14번 다음 사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전미사이다. 다음은 사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전미사이다. 다음 중 보기의 전미사 중 하나와 결합할 수 없는 단어는 그랬습니다. 이 또는 아치, 장이, 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실까요? 젊은이 돼요, 안 돼요? 젊은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와 결합할 수 없는 단어를 찾았잖아요. 흉내쟁이, 그 다음에 벼슬아치, 신출이, 신출장이, 신출쟁이, 신출아치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왜? 신출 자체가 뭐가 합니까? 명사죠, 명사. 근데 신출은 무엇과 결합할 수 있죠? 신출? 내기. 15번 다음 글의 중심 하지에 또 나왔죠. 자, 음식 문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양화란, 밑줄, 다양화란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식생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말하고 싶은 건 음식 문화의 어떤 속성? 다양화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즉, 지극히 국수적이고 폐쇄적인 우리의 식당 문화를 개방하여 주한 외국인 공관원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음식의 종류와 질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음식 문화가 특이한 인도,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회교권 국가나 최근에 와서 교류가 잦아진 동구권 여러 나라의 방문객들이 체류 기간 동안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로 음식의 질을 다양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양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와 마지막을 보면 음식 문화의 다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 답지부터 먼저 보시면 1번 서술자는 밑줄 치시고요. 주관적 논평 밑줄. 주관적 논평이 뭐죠, 여러분들?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서술자의 밑줄. 객관적 관찰 밑줄 치시고 3번 특정 인물의 시각 밑줄. 상황 살피고 있다 밑줄. 네 번째 인물의 외형명사 밑줄. 성격. 4번 같은 경우는 직접 제시인가요? 간접 제시인가요? 인물 성격 중에서 간접 제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뭐가 없습니까? 외양 묘사에 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쉽죠?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7번.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1번. 그는 누나와 달리 말을 잘한다.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자, 문장이 이거 뭡니까? 무슨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은 뭡니까? 그는 말을 잘하는 거죠. 그는 누나와 다르다죠. 뭘로 안긴 문장입니까? 뭘로 안긴 문장이에요? 부사절이잖아요. 2번은 우리가 돌아온다, 오다에다가 니은이었으니까 관용절이죠. 디귿은요? 명사절. 근데 뭐의 기능을 하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인 거죠. 그럼 1번. 기억 디귿은 문장 속의 문장을 아는 형태다. 부사절, 관용절, 명사절이니까. 2번. 기억 디귿의 밑줄진 부분의 문장 속에는 하는 구실이 다르다. 당연하죠. 부사의 기능, 또 뭐의 기능? 부사어의 기능, 관용어의 기능, 또 뭐의 기능 합니까?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니까. 4번. 기억의 밑줄진 부분에서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그는이다. 당연하죠. 그는 누나와 다르다니까. 4번. 니은의 밑줄진 부분에는 사실이라는 체언이 생략되어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암긴 문장은 동격관용절의 주체의 뭐가 뒤에 사실이라는 체험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생략된 문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온 게 뭡니까? 사실이니까. 동격관용절이잖아요. 18번. 다음 중 지음. 지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음이 뭐죠? 음악을 정확히 이해해준다는 친구니까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해주는 친구란 뜻이죠. 그럼 지음과 관계가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지록위마가 뭡니까? 원래는 윗사람을 농락해 해서 권세를 부린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뭐한다? 남을 속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친구는 아니고요. 백이 숙제는 뭡니까? 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백아절현이 바로 뭐가 지음과 관련된 말이죠. 백아절현은 어디서 유래한 거죠? 원래 백아하고 종자기가 있었죠. 근데 백아가 검은고를 타는데 백아가 띠링띠링하면 종자기가 이 음악에는 오늘 말이야 종자기에 슬픔이 들어있구나 딱 알아서 또 띠링띠링 오늘은 종자기가 딱 어떤 음악을 다 알았던 거죠. 근데 누가 죽어? 종자기가 죽어버리니까 백아가 와서 검은고를 띠링띠링 타는데 아무도 그 뜻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하고 검은고의 줄을 딱 끄는 게 뭡니까? 백아절현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조사모사 알죠 여러분들? 19번. 다음 글의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 그랬습니다. 자, 사회 안에 개인이 사회의 문화를 익히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습득함으로써 그 사회의 한 구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앞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지금? 사회와 개인의 구성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밑줄 칠까요? 사회와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동그라미 상호작용이라는 정의다 그랬으니까 범위가 개인은 사회 안에서 사회화 되는 과정을 얘기해야 되니까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겁니다. 20번 마지막 문제. 다음 밑줄 친 기억의 상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그랬습니다. 기억 뭘까요? 눈마저 휘어진 대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 다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봅시다. 고전에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가 나오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지조, 절개, 충. 사람으로 보면 충신, 절개 있는 사람 또는 지조 있는 사람,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용어들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대나무가 누구 때문에 휘어졌죠? 눈 맞아 휘어졌죠. 그럼 눈은 누구를 대나무로 휘어지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대상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얘와 반대가 되는 걸 보면 간식물인 정도가 되겠죠. 사람으로 따진다라면 충신에게 신을 주는 대상이니까
구불절이면 눈 속에서 풀을 얻겠냐? 아마도 세안구절은 대나무 너밖에 없다니까 이때 기억은 뭐가 돼야 되죠? 부정적 대상이 먼저 돼야 됩니다. 또는 충신을 의미하는 세력이 돼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냉 까마귀 흰빛을 시샘하니까 청강이 좋은 신인 청강이 깨끗한 물에 씻은 너를 뭐한다? 더럽힐까 하노라 그런 거죠. 그럼 백로는 깨끗한 존재고 까마귀는 뭐한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이니까 까마귀가 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2번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피언 황국화 여기 지금 밑줄이 없죠 여러분들. 황국화에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황국화니까 어쨌든 간에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충신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거 안 되고요. 3번 상동에 배옷 입고 앞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벼잎 볕 동안을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벼인데 아침에 가장 밝은 대상이 누굽니까? 해. 밤에 가장 빛나는 밝은 대상이 누구죠? 달과 별이죠. 고전에서 이렇게 가장 빛나는 건 누구를 의미한다? 사랑하는 님 또는 누구를 의미한다? 임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밑줄도 사실은 구름만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름 때문에 볕이 든 적이 없으니까 구름은 마이너스적인 대상 맞지만 볕까지 보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배옷 입고 앞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벼님도 쬐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가 다지니 눈물 교환하라 임금의 승하를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4번은 철령 높은 봉에 쉬어놓는 저 구름아 고신 원로를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리분들 어떠겠냐. 그럼 구름은 어디가 님에게 가서 뭔가를 뿌리는 존재니까 나와 님을 무엇하는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교재 좀만 볼까요? 우리 저번에 몇 번까지 풀었죠? 주인물 300? 380쪽에 7번? 자, 8번부터 좀 봅시다. 7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8번. 다음 글의 논지 방식 밑줄 치시고요.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논지 정기 방식 하면 뭐부터 보는 게 좋다? 답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1번 개념을 정의 밑줄, 대립된 견해 밑줄. 2번 인과 방법 밑줄, 이론의 발전 과정 밑줄. 3번 여러 사례부터 공통점 추출 밑줄.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 귀납입니다. 귀납 추리. 4번 새로운 이론 밑줄, 기존 이론 반박 밑줄. 자, 한번 봅시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원자라는 사실을 밝혀진 다음 맨 먼저 동그라미, 맨 먼저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톰슨이다. 밑줄치가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톰슨이다. 그는 전자는 음의 전기를 띤 알갱이로서 원자 안에 들어있고 전자를 포함한 원자는 음이나 양의 전기도 띄지 않는 중성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건포도 머핀 모형이라는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양의 전기를 띤 공 모양의 원자 안에 음의 전기를 띤 알갱이인 전자들이 마치 빵 속의 건포도 모양으로 바뀌어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밑줄 칠까요? 톰슨의 모형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었지만까지 밑줄 치시고요. 다시 밑줄. 헬륨을 방출하는 알파 입자를 설명하는데 한 개 밑줄 치시면 그러면 맨 먼저 이거를 밝혔다라는 건 뭐가 있지만 의의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다시 뭐가 됐습니까? 밑줄.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포드 밑줄. 됐죠? 봅시다. 실험 결과 알파 입자는 수소 원자보다 4배 정도 무겁고 양의 전기를 띤 입자이기 때문이다.
러더포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원자 내 양의 전기가 집약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밑줄 칠까요? 그는 원자가 지닌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양의 전기를 지닌 원자핵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 전자가 그 주위를 회전 운동하는 밑줄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처음에 누가 발명했죠? 원자 모형을 누가 했습니까? 톰슨이 했죠.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누가? 러더포드가 이것을 뭐 했습니까? 해결하고 새로운 모형을 다시 해냈죠. 그러면 인과의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고 누군가가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앞에서 해결 못했던 걸 뒤에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이론의 발전 과정. 인과 방식에 의해서. 9번은 별표 칠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딱 봤을 때 최소한 15초 내에 10초도 아니죠. 5초 내에 답지와 아닌 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2개는 바로 지울 수 있어야 딱 보는 순간. 몇 번은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문제 안 풀었어? 자, 볼까요? 가와 나의 두 단락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거죠. 나 단락이 뭐부터 보이고 있습니까? 이협약 밑줄치가 이협약 밑줄. 그러면 나 단락 시작될 때 이 협약 이렇게 시작돼 있죠. 그러니까 이그저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가의 내용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은 말을 그대로 받아와야 되죠. 근데 보세요. 1번 답지 나에서 부정 밑줄칠까요? 나에서 부정 밑줄칠까요? 이건 어떻게 돼요? 지우면 되겠죠. 2번 부연심한 밑줄, 3번 상세하게 분석 밑줄, 4번 다른 국면이니까 절대 안 되는 건 1번과 4번은 버리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 가는 지구온난화 방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구온난화 방지 동그라미 치시고 위하여 유엔이 1992년 5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0여 개국이 가입하여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밑줄 칩시다.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탄산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 밑줄 치고요.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연 12%에 육박하는 밑줄 세계 최고의 증가율까지 보이고 있다. 이 협약에서 밑줄 칠까요? 실천사항과 구제사항 밑줄. 실천사항과 구제사항은 밑줄 치고 다문 의정사가 채택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와 무역규제의 밑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배출량을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줄이자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세하게 분석되려면 뭐가 됩니까? 하나의 대상을 막 쪼개서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대상을 막 쪼개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됩니까? 2번이 돼야 됩니다. 10번 다음 글의 내용으로 봐 기억에 설정한 전제 동그라미 치시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 고전적 편집의 규칙들은 괄호 칠까요? 고전적 편집의 규칙들은 괄호. 일반적으로 주류 영화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주류 영화에 저항하는 감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밑줄 칠까요? 어떤 기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고민할까요? 그들은 밑줄 칩시다. 고전적 편집을 파괴. 밑줄 치시고 고전적 편집을 파괴. 밑줄. 주류 영화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비판의식 드러낸다. 밑줄. 주류 영화가 사회 주류의 가치관이 담긴 이야기를 다시 밑줄치고 고전적 편집을 통해 이 주류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시하여 감독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도록 함으로써 밑줄치가요. 능동적 사고를 차단. 능동적 사고를 차단. 밑줄. 누구 겁니까? 고전. 나아가 현실에 다시 밑줄. 현실에 대한 관객의 비판의식을 잠재운다. 밑줄. 누구 거죠? 이것들은 고전이죠. 그럼 기억은 주류 영화에 저항하는 감독들은 왜 저항했을까요? 주류 영화들은 뭐가 되는 거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고전적 편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의 능동적 사고를 차단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잠재웠기 때문에 무엇한 겁니까? 주류 영화에 저항하는 감독들이 생겨난 거죠. 고전에서. 그러면 기억이 설정한 전제 왜 이 사람들이 나오냐? 무엇 때문에 저항하냐? 이거죠. 그럼 정답은 4번. 주제뿐만 아니라 기법, 관객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류 영화에 저항하는 감독들이 생겨났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11번부터는 쉬었다 갑시다.